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그러면은 이 취업 활동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채용 사이트, 뭐 사람인, 뭐 잡코리아 이런 데서 보시는지, 아니면 뭔가 회계사분들만의 다른 커뮤니티가 있는지. 물론 커뮤니티도 있는데 회계법인은 뭐 이걸 좀 나가도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수적인 집단이라서 학교별 TO가 있어요. 학교별로 회계법인에서 할당된 인원이 있어서 학교 선배들이 뽑습니다. 우와. 뭐 S대에서는 뭐 5명, 네. 뭐 Y에서는 3명, 뭐 이런 느낌처럼. 이제 높으신 학교 선배들이 직접 이제 인터뷰도 보고 TO가 없는 곳도 네, 있잖아요. 없는 곳도 있죠. 그래서 TO가 없는 곳들을 대상으로 또 따로 TO가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나와서 회계법인은 붙었는데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 자리가 남잖아요. 그럴 때 다른 학교 분들이 채우기도 하고요. 네. 채용이 2번 되는 거죠. 이제 시험 발표 전에 한 번 하고 발표 후에도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 준비하시는 거나 안 그러면 채용하실 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아까 커뮤니티도 있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카페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준비생들은 보통 회계 동아리라고 있어요. 이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합격하거나 아니면 뭐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모임, 공회모라고 하는데 네, 거기를 좀 많이 이용하는데 뭐 둘 다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초점이 어느 쪽에 좀 더 맞춰져 그쵸, 있느냐. 초점이 이거. 이제 현직이거나 뭐 2차생들은 공회모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수험생들은 회동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고, 뭐 취업 관련된 정보도 네, 맞습니다. 올라오고. 네. 거기서 또 선배 잘 만나면 또 끌어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야, 그렇게 따지면 거기 주인장분은 막강 파워를 가지고 계시겠는데? 그렇기도 한데 요새는 회계사가 갑이에요. 오히려 신입이 골라가고 이런 분들도 많아가지고, 특히 요새는 공기업으로도 많이 가지만 증권사나 금융권으로도 되게 많이 가세요. 저희가 아까 회계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M&A나 네. 뭐 상장 이런 업무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증권사에 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급여가 훨씬 높게 받는 경우가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럼 거기는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요? 금융권도 케바케인데 계약직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권이나 공기업 쪽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과 맞습니다. 네. 회계법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약간 뭐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많죠. 네, 그러니까 공기업을 선호하거나 심지어 공무원 특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력 일정 이상이 되면 감사원이나 아니면 일반 그 특수직 공무원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성향 자체가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보통 금융권 공기업에 가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야망이 좀 있어서 자기는 금융권 공기업에 몇 년 있다가 인맥 그 쌓아서. 인맥으로 활용해서 개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심지어 맞아, 계세요. 그럴 수도 네. 있겠다. 그러면은 개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를 나오시는 거잖아요. 조금 애매한 게 중소회계법인들은 그 회계법인 내에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좀 웃기죠. 이게 회계사라는 직업은 이제 보통 큰 회사가 자기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사무소를 내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뭔 때문에 말인지 알겠다. 뭉쳐야 돼요, 회계사들은. 보통 중소 회계법인에 가서 회계법인 브랜드를 걸고 자기가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도 있는 거죠. 그거는 커맨더 센터를 차리는 거예요. 예, 확장을 하는 확장한 거죠. 맞네. 상당히 메리트 있죠. 왜냐하면 큰 대형 회계법인은 임원이 될 때까지는 자기 영업을 못해요. 대신에 중소 회계법인은 자기가 따오면 그게 다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요. 완벽한 개인 사업자 성향이 상당히 강한. 근데 개인 사업자지만 혼자 하진 않아. 그렇죠. 그죠? 이게 되게 묘하다. 약간 뭐 단체 사업자 뭐 이런 거죠. 금융권도 들어봤고 회계법인도 들어봤는데 개인 사업자 성향이 좀 강한데 네. 일반적으로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큰 회계법인이랑 좀 중소 회계법인으로 나뉘는데, 큰 회계법인은 정규직으로 일반 대기업 직장인처럼 고용 형태가 돼 있어요. 근데 작은 중소 회계법인은 정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 4일만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주 4일로 좀 급여를 작게 계약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회계사가 제일 바쁠 때가 1, 2, 3월이거든요. 1, 2, 3월만 일할래, 대신 얼마를 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는 사람도 계세요.
한철 장사? 한철 땡기고 그런데 일거리는 항상 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영업직이에요. 그래서 일거리 항상 어디선가 가져오더라고요. 와, 이 인맥 관리하시는 것도 진짜 힘들겠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요. 그쵸. 인맥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고객들한테 꾸준히 컨택을 해야 또 일이 계속 생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인터뷰했던 직업들과는 어. 좀 많은 게 좀 다른 맞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조금씩 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법인 생활을 들어보시면 더 놀랄 수도 있어요. 한미회계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요. 네. 그곳에는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회계사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한 4,000명 정도 있었어요. 아, 회계사가 한 3,000명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진행이 돼요? 좀 비공식적이긴 한데 네.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큰 회계법인은 보통 한 10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일이 없을 땐 사실 근무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돈은 나오는 거죠? 네, 저 월급 루팡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 돈을 받긴 하죠. 괜찮아요. 얘도 요즘 교육 없는데 돈 그런 큰 회계법인은 개인 자리가 없어요.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데나 그날 예약을 해서 난 여기 앉겠다 찍으면 맞아, 그날 맞아. 이제 가서 짐 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맞아. 약간 독서실처럼. 독서실. 네, 도서관 같은 도서관. 시스템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얘가 출근했는지 약간 뭐 좀 애매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또 저희 때는 좀 되게 약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강화가 돼가지고 좀 빡세다고 들었어요. 좀 회사마다 또 다르겠죠. 네,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사실 루팡이 아니라 거의 착취죠. 새벽 3, 4시가 기본이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또 작은 회계법인 아예 출퇴근 개념이 없습니다. 고용돼 있는 형태라고 해도 그냥 일 없으면 안 나오고 일 있으면 나오고. 거기는 월급이 월급은 그냥 적당. 이래서 공부를 했어야 돼. 괜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제 출근 이후에 생활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필드웍이라고 하는데 이거 현장 가서 일을 하는 건데 필드웍이 있을 때는 저희 클라이언트 사무실에 가서 아까 뭐 강당 치웠다고 얘기하셨죠? 아, 네, 맞아요. 그 회의실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고객과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사무실 와서 뭐 교육을 듣거나 다른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떤 교육을? 이제 회계사들은 필수적으로 매년 몇십 시간씩 교육을 받게 돼 있고요. 몇십 시간씩이나요? 그리고 큰 회계법인은 더 자주 있어요, 교육이. 저희도 항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세법 같은 경우도 매년 바뀌고 회계도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러면 하시는 업무들이 주로 어떤 것들의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세무 업무도 하고요. 회사가 세금 계산을 본인은 할 수 있는데 네. 신고를 반드시 대리인한테 맡겨야 되는 법률이 있어요. 왜요? 회사가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조작 같은 예, 거일까봐. 낮게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대신 계산을 해줘서 신고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요. 난 요즘에 나 나쁜 새끼인가 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게 회사하고 그걸 약간의 갑자기 맞으면 진짜 생명하기 딱 좋은 케이스. 예. 회계사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회계 감사라고 해서 가서 이제 회사가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를 저희한테 보여주면 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자료도 요청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요. 재무자문 업무는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상장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상장 요건에 맞출 수 있는 컨설팅 이런 업무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의 가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 회사가 우리 몇백억 정도 될까? 그런 업무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가서 직접 보고 실사도 하고 이거 딱 보니까 회사가 얼마네요 이렇게 이런 업무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회사분들이 그렇게 회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책정해 주시면 사실 그런 측정된 가치를 통해서 회사는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넘기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나 뭔가 책임지는 그런 것도 있으시겠어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에요. 뭐 평가를 좀 잘못했다 뭐 이런 논란이 좀 그러니까요. 있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 잘못 평가하면 아까 뭐 약간 검은 생각 네. 같이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 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회계사분들한테 약간 뭐 불이익이 또 오시거나 정말 심각하면 불이익이 오는데 이제 뭐 약간의 차이 정도는 뭐 어쨌든 회사의 가치라는 게 사실 객관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가정을 많이 넣습니다. 이런 가정을 하면 얼마다. 회계사님들이 가장 바쁜 시즌이 사실 감사 시즌이죠. 맞습니다. 감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팀을 구성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게 되나요? 빅펌 같은 경우에는 한 1월 초나 12월쯤에 어사인이라는 업무를 해요. 이제 배정을 하는 건데 누구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누구는 여기에 하고 그럼 배정 작업을 미리 다 해서 1, 2, 3월에 감사 업무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회계법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게 인원이 다 픽스가 돼 있습니다. 픽스된 인원으로 3월까지 쭉 가는 거죠.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분 정도나 같이 일하세요? 네. 제일 적게 나가는 건 저 혼자 나간 적도 있었고요. 아 진짜요? 정말 작은 회사는 혼자 나가기도 하고요. 제일 크게 나갔을 때가 38명. 38명? 3일에 있었을 때 좀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얼마 동안이나 작업을 하시나요 그러면? 규모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이제 작은 기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3명이서 한 15개 회사를 3개월 동안 마감 날은 정해져 있는 거죠? 마감 날은 보통 3월 말까지입니다. 아 낮밤 없이 일단 일이 있으시면 계속 도르셔야 그렇죠. 되는. 이게 정말 힘든 게 하나하나 클리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섞여요 일이. 이 이 회사 일을 했다가 저 회사 일을 하고 근데 이 회사도 계속 끝까지 못하는 게 회사에서 자료를 안 주고 막 그렇죠.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그 시간 동안 다른 회사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저희도 꼬이거든요 막 이 회사에서 그렇죠. 이게 저기 거였나 여기 거였나? 열 몇 개가 이렇게 동시에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또 인원이 또 많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긴 네, 하는데요. 그렇죠. 한 번에 일을 확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처음 가셔서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모르죠.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저희 수습 기간 때 이제 회계사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나가셨을 때 진짜 허웅하실 것 같아요. 벙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회사는 사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 그죠. 좀 이제 뭐 일도 알려주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이 회사는 누구누구가 이게 계속 섞이기 때문에 자기 윗사람 명확한 사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수가 바빠요. 또 가면 제가 만약 2월 달에 어느 회사를 나갔다. 그럼 사수도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너 이거 해 하고 그냥 끝이에요. 방치하고 대신에 이제 장점은 작년에 한 걸 던져주죠. 이렇게 하면 돼 하고 하는데 이제 사실 도움을 받기가 쉽진 않아요. 시간이 날 때 조금 도와주시고 OJT 기간처럼 뭔가 있을 줄 알았어. 그렇죠. 훈련 기간이. 훈련 기간이 있는데 실무랑 너무 다르죠. 용어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막 약자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팀 꾸려서 가셔도 네. 업무 난이도가 또 나눠지나요? 그쵸. 원차별로 이제 원차별로? 업무 난이도가 있어서 새로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좀 쉬운 업무들을 맡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고서 작업이나 뭐 진짜 좀 중요한 작업들 회계사로서 네. 가장 어려운 업무는 뭐예요?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회사에서 원하는 것과 팩트가 좀 다르죠.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건 내용과 저도 지금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100억이야 그죠. 자산이 100억 있다고 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90억이에요 회사는 계속 100억을 주장을 해요 10억 어디서 땡겨오지? 어디서 땡기죠? 그런 게 제일 난감하죠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를 경우에 그럴 때는 보통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그런 조율에서. 근데 그 애매하죠. 순간은 갑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요. 더 웃긴 게 네. 계약하기 전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갑인데 감사 계약을 하고 나서는 감사인이 갑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럴 해서 저희가 90억을 마음껏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게 회사도 어쨌든 저희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법이 살짝 바뀌었어요 요새. 야 이거 니네 그런 갑을 관계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해줄게.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일이 10년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른 회계법인한테 넘어갔어요. 아 그럼 국가에서 저 삼성을 감사할 회계법인을 정해주는 그쵸, 거예요? 정해주는 거예요. 되게 형평성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예. 가장 좀 편하고 좋은 업무는 그쵸. 뭐예요? 편하고 좋은 업무는 이제 좀 루틴한 업무죠. 엑셀 파일이나 워드 파일을 통해서 네. 결과물을 내는 업무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단순히 자문해주는 업무가 좀 있어요. 그런 업무는 사실 좀 편하고요. 뭐니 해도 가장 편한 건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즌이 아닌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중소 회계법인은 진짜 여유롭거든요. 심지어 뭐 해외여행 한 3개월 갔다 오신 분도 계세요. 우와. 한철 장사 끝내신 한철 장사 끝내고 이제 보따리 싸고 이제 근데 또 팀 바이 팀이라서 네. 1년 내내 바쁜 팀도 있어요. 또 이제 영업을 워낙 잘하시는 임원분이 계시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자유로운 건 진짜 장점이다. 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그런 게 있어요. 개업도 아니고 자기가 소속도 아닌 반개업이라는 형태가 있어서 소속은 돼 있는데 월급을 적게 받는 거예요. 적게 받고? 적게 받고 자기 클라이언트 따오면 그 클라이언트 일을 하고
대신 본인이 따온 거에 대해서 좀 더 큰 금액을 많이 받고. 가져가고. 사실 프리생활 하시는 분들의 네. 가장 문제점은 뭔가 급여가 들쑥날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가 항상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한 번씩 띄워줄 수가 있으니까. 혹시 남녀 성비는 어때요? 네, 원래는 되게 남초거든요, 저희 집단 아. 자체가. 근데 최근 들어서 여자분들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그런 중소 회계법인은 남자가 진짜 한 9대1 정도로 네, 남자가 많은데 이제 큰 대형 회계법인은 한 7대3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휴무는 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돼요? 바쁠 때는 뭐 주말이건 저녁이건 상관없는데 바쁘지 않을 때는 전혀 터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약간 개인 사업자 개념이라서 다 그냥 터치도 안 하고 특히 큰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다 개인 플레이예요. 약간 느낌이 대신에 1, 2, 3월에는 주말은 없죠. 주말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다고. 네, 당연히 없죠. 주말은 1, 2월 달에 근데 막상 할 게 되게 많아. 쉬는 날도 많아. 그렇죠. 저희는 설날이 오히려 주말이 뜰 때 너무 좋아요. 특히 올해는 2월도 29일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3일절도 휴일이라서 저희 좋았어요. 회사분들이 안 쉬니까 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랑 완전 맞네요. 또 새해가 되는 걸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다. 새해하면 이제 재고실사라는 업무가 있는데 네. 그 회사 재무제표가 12월 31일 기준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때를 통해서 재고실사를 나가야 돼서 저희는 12월 31일이랑 1월 1일은 항상 못 쉬고 일을 새벽부터 하셔야 되네. 일을 해서 재고실사를 해야 돼요. 그래도 3개월 하면 아, 그렇지. 시원한데 뭐. 2개월 뭐 10개월 그래. 하는데 뭐. 요새는 좀 겁난다. 큰 회계법인은 1년 내내 바빠요, 사실. 예, 그치. 예. 그런 경우가 많아서 팀 바이 팀이라서. 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하죠. 아, 하이라이트네요. 3개월 일하시고 시원하게 가실 수 있거나 또는 빅4 회계법인은 365일 바쁘대. 네. 그 도대체 얼마를 버시는 걸까? 우리가 지역 가면은 뭐 송어 축제 이런 시즌별 축제가 그쵸, 그쵸. 이렇게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365일 축제를 할 건지 그쵸.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듣기 전에 급여 체계가 어떻게 보통 이루어지고 있어요?